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0대 연산군 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박영규 님이 되겠습니다. 연산군 일기. 양대 사화를 통한 연산군의 권력 독점, 살인과 훈척의 불가피한 대립. 사화는 살인의 화의 준말로서 말 그대로 살인 세력이 화를 입은 것을 말한다. 사화는 당초 일으킨 쪽인 훈척 세력에서는 난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나 당한 쪽인 살인측은 올바른 인물들이 죄 없이 당한 화라고 주장하여 살인의 화라는 표현을 쓰다가 살인계가 정치적으로 우세해진 선조 때부터 사화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되었다. 조선조의 사화는 무오 연산군 때, 갑자 연산군, 기묘, 중종, 을사, 명종, 사화 등 4번에 걸쳐 일어났다. 이 사화는 주로 세조시대에 형성된 공신과 외척, 인척, 세력이 도학적 사상에 기반을 둔 살인 세력의 전개, 장악을 저지시킨 정치적 사건들이었다. 살인 세력의 전개 진출은 성종시대에 와서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성종의 훈척 세력에 대한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성종이 등용시킨 대표적인 살인 세력은 김종직 무라의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 등의 영남 살인 학파였다. 이들 살인 세력은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 등 주로 언론을 담당하던 3사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부서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살인들의 활동 범위를 알 수 있다. 사안부는 백관에 대한 감찰, 탄핵 및 정치에 대한 언론을, 사관원은 국왕에 대한 간행과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두 기관의 관원을 대간 또는 언론 양사라고 불렀다. 한편 홍문관은 궁중의 서적과 문헌을 관장하였으며 정치 대화를 벌이는 경련장으로서 왕의 학문적, 정치적 고문에 응하는 학술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집현대 세조 때는 집현전이 없어진 뒤에는 그 기능까지 함께 맡았다. 살인 세력은 주자학의 정통적 계승자임을 자부하는 동시에 요순 정치를 이상적 정치로 설정하고 도학적, 정주 성리학적 실천을 표방했다. 그래서 훈신, 척신, 세력의 불의와 타협하여 권세를 잡은 몰입배를 몰아붙이며 자신들이 속한 3사의 기능을 10분 활용하여 그들을 탄핵하곤 했다. 살인 세력이 언론과 경연을 점유하여 자신들을 비난하자 훈척 세력은 살인들을 홀로 잘난 무리들이라고 비방하며 반격을 가하였다. 그래서 이들 두 세력은 정치적, 사상적으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마침내 철저한 적대 관계로 나아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두 세력의 대립이 단순한 사상적, 정치적 대립이나 감정적인 반목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사실상 당시 사회 상황의 필연적인 기결이었다. 세종대 이후 사전의 증가에 따르는 토지 사유화는 과전법의 모순으로 지배층의 토지 겸병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현상의 극대화는 서민의 경제 생활을 압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인 훈구, 척신 세력은 인척과 벌족을 형성하고 정권을 독점하여 신진 살인의 전개 진출을 안팎으로 막았다. 그러므로 살인파는 이런 사회 구조를 혁신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입지를 세울 수 없어 구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훈척 세력과의 대립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성종이 김종직 일파를 등용하여 유교적 왕도 정치를 표류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학문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진 듯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렇듯 성종의 의도적인 지원을 받은 살인파의 공략에 훈척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했다. 사람이 언론을 점유하고
또한 왕의 고문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운척 세력으로서는 힘으로만 그들을 밀어붙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무오사와. 하지만 성종이 죽자 상황은 급변했다. 성종에 이어 등극한 연산군은 학문을 싫어하고 언론을 귀찮게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림을 배척하고 있던 연산에게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운척 세력이 불을 붙이게 되었다. 사건은 1498년 무오년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498년 실록청이 개설되고 이국돈이 실록 작업의 당상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 점검 과정에서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과 이국돈 자신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발견했다. 조의 제문은 진나라 항우가 초의 의제를 폐한 일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글에서 김종직은 의제를 조의하는 제문 형식을 빌려 의제를 폐위한 항우의 처사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는 곧 세조의 단종 폐위를 빗댄 것으로 은유적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머지 상소문은 세조비 정이 왕후 상중에 전락 감사로 있던 이국돈이 근신하지 않고 장의 기생과 어울렸다는 불미스러운 사실을 적은 것이었다. 당시 이 상소 사건으로 이국돈은 김종직을 원수대하듯 했는데, 그것이 사초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달려간 곳이 유자광의 집이었다. 유자광 역시 화면 관창에 붙어있던 자신의 글을 불태운 일 때문에 김종직과 극한 대립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게다가 김종직은 남이를 무고로 죽인 모리배라고 말하면서 유자광을 멸시하곤 했다. 유자광은 조의제문을 읽어보고는 곧 세조의 신임을 받았던 노사신, 윤필상 등의 훈신 세력과 모의한 뒤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상소의 내용은 뻔했다. 조의제문이 세조를 비방하는 그림으로 김종직은 대역부도한 행위를 했으며, 이를 사초에 실은 김일손 역시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그렇지 않아도 연산군은 살림 세력을 싫어하던 차였다. 그래서 즉시 김일손을 문초하게 하였다.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것이 김종직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의도하던 바대로 진술을 받아내자 연산군은 김일손을 위시한 모든 김종직 문화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미 죽은 김종직에게는 무덤을 파서 관을 꺼낸 다음 시신을 다시 한번 죽이는 부관 참시형이 가해졌으며, 김일손, 권오보, 권경류, 이목, 허반 등이 간악한 파당을 이로 세조를 능멸하였다는 이유로 능지처참 등의 처벌을 내렸고, 같은 죄에 걸린 강경은 곤장 100대 가사를 몰수하고 변경의 관노로 삼았다. 그 밖에 폐연말, 홍환, 정여창, 강경서, 이수공, 정일양, 정승조 등이 불고지죄로 곤장 100대 삼천리 밖으로 귀양 보냈으며, 이종준, 최보, 이원, 이주, 김갱필, 비간주, 박한주, 이미재, 강백진, 이계명, 강원 등은 모두 김종직의 문도로서 붕당을 이루어 국정을 비방하고 조의제문의 삽입을 방조한 제목으로 곤장을 때려 기양을 보내 관청의 봉수대를 짓게 하였다. 한편 어세겸, 이국돈, 유순, 윤호손, 김전 등은 수사관, 실록 자료인 사초를 관장하는 관리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은 죄로 파면되었으며, 홍기달, 조익정, 허침, 안침 등도 같은 죄로 자천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신진사림이 죽거나 유배당하고 이국돈까지 파면되었지만 유자광만은 연산군의 신임을 받아 조정의 대세를 장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 노사신 등의 훈척 계열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초가 원인이 되어 무오년에 사림들이 대대적인 화를 입은 사건이 무오사화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다른 곳과 구별하여 굳이 사화 아닌 사화라고 쓰는 것은 역사 사자라고 쓰는 사화, 사초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갑자사화. 무오사화로 언론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뒤에서 연산군의 국정 운영은 방만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사림이 완전히 제거된 마당이라 그에게 학문을 권하는 이도 없었고 가론을 하는 이도 없었다. 더군다나 대신들은 한결같이 연산의 비위에 맞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조정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은 연산군은 향락과 폐륜 행위를 일삼았다. 매일같이 궁궐에서는 연회가 벌어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뽑아 올린 수백 명의 기생들이 동원되었다. 게다가 자신의 큰어머니인 올산대군의 부인 박씨를 겁탈하는 등 종신간의 상간을 범하기도 했고 연염집 안악을 본래로 불러들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이 심해지자 점차 국가 재정이 거덜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신들은 그의 행동을 비판하지 못했다. 오히려 연산군의 폭정을 기하로 권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연산군이 국가가 빈 것을 알고 이를 메우기 위해 공신들에게 지급한 공신전을 요구하고 노비까지 몰수하려 들자 대신들의 태도는 급변했다. 왕이 향락과 사치에 마음을 빼앗겨 급기야 자신들의 경제 기반까지 몰수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막상 왕의 요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리자 왕의 처사가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왕의 지나친 향락을 자제해 줄 것을 간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하들 모두가 연산군에게 반발했던 것은 아니었다. 무오사화 이후 조정은 다시 외적 중심의 군중파와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부중파로 갈라져 있었다. 따라서 공신전을 소유하고 있던 부중파 관료들은 연산군의 공신전 몰수 의지에 반발하고 있었지만 공중파는 일단 왕의 의도에 부합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었다. 이런 대립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인물이 바로 임사홍이었다. 그는 일찍이 두 아들을 예종과 성종의 부마로 만든 적신 세력 중에 하나였다. 임사홍은 성종시대 살인파 신관들에 의해 탄핵을 받아 기양을 간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인을 싫어하는 그는 연산군과 신하들의 대립을 이용해 훈군 세력과 잔여 살림 세력을 일시에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임사홍은 우선 연산군의 비 신씨 오빠 신수군과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던 끝에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이자 연산군이 침몰했던 윤씨 폐비 사건을 들추어낸다. 폐비 윤씨 사건은 성종이 차후에 거론하지 말라는 유명을 남긴 적이 있어 그때까지 아무도 그 사건을 입에 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임사홍은 이 사건의 내막을 연산군이 알게 될 경우 윤씨 폐출을 주도하던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에게 동시에 화를 입힐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임사홍의 밀고로 윤씨의 폐출 경위를 알게 된 연산군은 엄청난 살인극을 자행한다. 연산군은 우선 윤씨 폐출에 관여한 성종의 두 후공 엄기인과 정기인을 공중뜰에서 직접 참하고 정시 소출인 안양군, 봉안군을 기양본에 사사시켰다. 그리고 윤씨 폐출을 주도한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혀 절명케 했으며 비명이 죽은 생모의 넋을 위로하고자 왕비로 추승하고 성정 외 배사하려 하였다. 이때 연산군의 행동을 감히 막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은교, 곤달수와 이행 두 사람만이 송정배 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을 펴다가 곤달수는 죽임을 당하고 이행은 기양길에 올랐다. 하지만 연산군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막상 신하들이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한 그는 패시 윤씨 폐위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람을 모두 찾아내어 추재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윤씨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윤필상, 이국균, 송준, 이세자, 권주, 김경필, 이주 등 10여 명이 사형당하였고 이미 죽은 한치영, 한명회, 정창손, 어세겸, 심해, 이파, 정여창, 남여헌 등은 부관 참시에 처해졌다.
이 밖에도 홍기달, 주계군, 심원, 이유영, 변형량, 이수공, 곽종번, 박한주, 강백진, 최부, 정중엄, 이원, 신징, 심순문, 강영, 김천영, 정인인, 조지서, 정성근, 성경원, 박은, 조의, 감겸, 홍식, 홍상, 김처선 등이 참혹한 화를 입었으며 이들의 가족 자녀에 이르기까지 연잔제를 적용하였다. 이처럼 150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친 이 갑자 사화는 희생자의 규모뿐 아니라 그 형별의 잔인함이 무오 사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무오 사화는 신진 살인과 홍구 세력 간의 정치 투쟁이었지만 갑자 사화는 왕을 중심으로 한 궁중 세력과 홍구, 살인으로 이루어진 부중 세력의 힘의 대결이었기 때문이었다. 연산군 일기 편찬경위. 연산군 일기는 총 63권 43책으로 이루어졌으며 1494년 12월부터 1506년 9월까지 연산군 제위 11년 9개월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다. 편찬 작업은 연산군 사망 직후인 1506년 11월에 시작되었는데 폐위된 왕의 사실을 편찬하는 것이므로 일기수찬이라는 명목하에 일기청을 설치하였다. 이 작업에는 대자 김감이 감추추 관사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1월에 김감이 대신 암살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자 편찬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대제학 신용계가 다시 감춘추 관사가 되면서 재개되었는데 3개월 후에 편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연산군 때 신임을 받던 인물들은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편찬관이 교체되었다. 교체된 편찬 책임자는 총재관 성희안, 이하, 도청 당상 2인, 각방 당상 4인, 색승지 1인이 임명되어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참여한 편찬 실무자들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지만 당시 기사관으로 참여했던 곰보리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현존의 일기 세초 지도에 의해 그 전모가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편찬 과정에서 또다시 책임자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감수 책임자 성희안은 변동이 없었지만은 지 춘추관사가 성세명, 신용계 등 6인, 동지 춘추관사가 조계상 이유청 등 8인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창관으로 강경서 이세인 등 5인, 편수관으로 유의적 김근사 등 24인, 기주관으로 이연보 이사균 등 7인, 기사관으로 이말 성세찬 16인이 참여하여 연산군 일기 편찬 작업에는 총 66인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이 66인의 편찬 작업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대 사료가 부족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성된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연산군대의 시전기는 자주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직필을 하지 못했고 사관의 경련이나 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한 사관으로 임명된 인물들이 연산군의 측근이 많아 사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게다가 연산군 패출 이후 사관들의 활력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연산군 일기 편찬 작업의 기초가 되는 사초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무오 사화에 대한 여파로 사초 제출 이후에 닥칠 후환을 염려했던 까닭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산군 일기 편찬 작업은 시행 3년 만인 1509년 9월에 완료되어 제반의식을 간단히 치른 다음 실록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사고에 봉안되었다. 연산군 일기는 봉안 관리에서는 실록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내용과 체제는 실록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대개 한 권에 1, 2개월 분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6개월에서 7개월 분을 수록한 것도 있다. 특히 내용에서는 무오사화의 후유증으로 사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실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사용한 사초는 정일양과 이종준이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사초는 아예 제출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해 정확한 서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건 자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실린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초의 내용도 편자들에 의해 많이 윤색된 흔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산군이 복종을 행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실록에는 의당 사건에 대한 관점, 평, 의미 등을 적은 사론이 따라붙게 마련인데 연산군 일기에는 사론이 25개 정도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실록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나마 이 사론들도 연산군의 폐륜적인 비행에 대한 것뿐이어서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내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무오사와 이전까지는 왕도정치, 사워전, 내수사 정리 등에 대한 대관들의 상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그 이후는 갑자사가 일어났던 1504년까지는 대관의 상소와 왕의 정교가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 120까지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 연관된 인물들의 치제와 연애에 대한 왕의 정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 관계를 살펴보면 대면 관계 언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된 것에 비해 북방 야인에 대한 회유 문제와 외인의 토산물 진봉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 왕의 시무 및 그에 화답한 관료들의 시가 많이 실려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개인에 대한 소설에서는 살인파 성향의 인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왕의 총애를 받던 궁중파 신하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며 비교적 많은 사론을 첨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조합해 볼 때 연산군 일기는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연산군의 폭정에 대해 다소 과장된 서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연산군의 폭정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다 보니 정작 기록해야 할 구체적인 사건들을 너무 소홀히 다룬 감도 없지 않다. 그리고 다른 실록 편찬 과정과는 달리 조정이 연산군 일기 편찬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겠다. 연산군 시대의 세계 역사. 연산군 시대 유럽은 콜럼버스, 아메리코 베스푸치, 바스코 다 가마 등의 탐험에 힘입어 아메리카 대륙, 인도, 남아프리카 등 상륙하여 침략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이 최후의 만찬, 다비드상 등의 작품을 생산한 시기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이른바 문의 부흥이라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였다. 또한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해 세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고 종교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시대가 연산군 시대였다. 제10대 연산군 일기 조선왕조실록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